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화재 사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안정성에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자동차라면 안정성이 최우선이어야 하겠죠. 단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테슬라 편도 아니고, 차라는 게 저도 이번 기회로 알게 됐지만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고, 그러니까 NHTSA가 그리고 조사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으며 그게 허투루 조사하는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심도 있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신뢰할 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조심해서 타자는 거지, 테슬라도 본인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완벽한 차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리라는 게 제가 그때 좀 더 이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라는 게 에어 필터 갈고, 특히나 타이어 로테이션과 휠 얼라이먼트는 이렇게 마일인데요, 16,000에서 그래도 한 2만 킬로에서는 매번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제가 이거 굳이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건 따로 이것도 한번 특집으로 다룰까 하는데, 미국에서 이게 테슬라가 너무 약간 과대 광고를 해서 그런데 전기차를 타게 되면 관리가 적어지는 거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약간 매우까지, 그러니까 확실히 관리가 용이하고 쉬운 건 맞으나 마치 그거를 그냥 전기만 충전하고 타이어 정도만 갈아주고 계속 타면 된다는 식으로 너무 광고를 해가지고, 여기 있는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전기차로 바꾸면서 관리를 굉장히 소홀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를 어뷰즈하게 되고 막 타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주기적으로 각 주마다 이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는 뭐 새 차면은 10년을 면제해 주는 주도 있는데, 대부분 주는 1년마다 인스펙션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은 이 차도 금방 고장나 버립니다. 특히 최근에 브레이크 플루이드 테스트라든지 이런 게 왜 문제가 되냐면, 맞습니다. 전기차를 타게 되면은 회생제동 때문에 브레이크를 생각보다 오래 쓰게 됩니다. 그거는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전기차는 더 오래 씁니다. 그래서 상당수 테슬라 오너들이 거의 10만 킬로가 넘었는데도 브레이크 패드에 반을 못 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무턱대고 믿고 전혀 관리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전에 내가 뭐 차를 팔겠지 뭐 이러면서. 미국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어서 혹시 한국에서도 이런 안전 불감증이 있을까 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 관리, 그러니까 타이어 로테이션과 휠 얼라이먼트, 브레이크 플루이드 체크, 이 정도는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특히 그리고 주에서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그거를 따라야지, 그냥 난 전기차니까 그냥 맘대로 탈래 이러면은 100% 고장납니다. 최근에 이제 테슬라도 늘 이제 화재 사건을 달고 다니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그 화재 사건들이 사고와 연관이 돼 있고, 물론 아닌 것도 의심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질에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고, 지금 NHTSA가 곧 조사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타이틀이, 저도 이게 자극적이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사고 후에 이제 불이 났는데 그 퓨처리스틱도, 그러니까 모델 S거든요. 모델 S는 이게 가까이 오면 그 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기 역학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손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오지 않아서 문을 못 열어서 그 안에서 이제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보시면 근데 이거는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증언들의 말씀인데 진짜 안타깝지만 이제 사고가 났고 화재가 났는데 그 안에 사람이 있었는데, 밖에서 이제 이런 군중들이 도와주려고 했는데 도와줄 수 없는 게 이제 그 핸들이 나오지 않아서, 참 안타까운 거 이때 왜 유리를 안 깼는지. 근데 정말 안타깝지만 그런 일이 나왔고 부모님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에서 조만간 그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retractable door handle과 이제 올 모델 S에 이제 이게 본인이 아니면 그 핸들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inaccessible door handle 때문에 이제 못 열었다, 그런 걸 이제 비난해서 지금 소송이 걸렸기 때문에 그 소송에서 조만간 판결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테슬라가 화재에 취약하냐? 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죠. 막 CCTV에서도 잡히고, 뭐 상하이에선 가만히 모델 S가 있는지 뭐 불나는 장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이제 터지는 사고 별개고, 물론 사고 있을 때도 터지면 안 되지만 거기까지 막기는 쉽지 않았나 봅니다. 근데 대부분 현재까지 나온 화재들은 크래쉬가 있은 다음에 이제 불이 나는 거였는데, 최근에는 그냥 앉아서 자체 발화하는 것도 요즘 리포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널 컨버스천 엔진들을 가진 차들은 안전하냐? 그렇진 않죠. 연간 이 기간 동에 보면요,
테슬라를 제외하고도 미국에서 이 매년 300명 이상이 차 안에서 불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통계를 베이스로 이제 마일이라든지 대수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봤을 때 여기 보면은 뭐 테슬라가 결국은 평균적으로 적다. 19년까지 1분기까지 이제 다 계산을 넣었을 때도 보면 테슬라가 화재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특히 모델 S나 X 때문에 거기서 이제 화재가 나서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의 레이트는 다른 인터널 컨버스션 엔진에 비해서는 월등히 낮다라고 하지만 이건 세세하게 판별을 해야겠죠. 이건 그냥 대충 통계일 뿐이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꽤 오랫동안 이제 모델 S나 X는 꽤 팔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NHTSA가 결국 또 제조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 모델을 조사합니다. 보면 2012년부터 19년까지 모델 3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모델 3는 제외되어 있지만 모델 S나 X는 지금 다시 이제 조사가 들어갑니다. 정말로 에러가 없었는지. 현재 모델 3는 저번 캘리포니아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인디애나에서 이제 배터리가 아니라 이제 배터리가 관련될 수도 있죠. 이때도 이제 자동차라는 건 늘 사고가 나니까. 그러니까 늘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건 오토파일럿 관련된 건데 이것도 최근이죠. 2020, 그러니까 1월 8일 기사입니다. 그것도 계속 이런 조사기관에서 정말 면밀히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판단해도 일반 개인이나 어떤 전문가일지라도 혼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건 제가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이제 전기차들은 불이 안 났나? 나죠. 다른 전기차들도 불이 납니다. 이게 다른 사례들이 있는데 여기 테슬라는 이미 지금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늘 NHTSA에서 조사를 그냥 모든 자동차 브랜드는 거의 달고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리포트만 읽어도 제가 봤을 때 유튜브 소재는 정말 아니 도저히 근데 이걸 읽으면요. 차라는 걸 모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일 정도로 너무 진짜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과연 지금까지 제가 차를 어떻게 운전하고 다녔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여기 보면 재미나는 거는 현대 코나 EV도 화재를 2019년에만 이게 몇 건을 당한 건지 지금 한 4건 정도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배터리 결함 때문에 생긴 건지 사고 때문에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릅니다. 첫 번째 사건 같은 건 캐나다에서 있던 몬트리올에 있던 일이죠.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NHTSA나 이런 기관들을 신뢰를 할 수밖에 없죠. 여기 보면 포르쉐 파나메라 하이브리드도 화재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조사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모델 3는 이제 피해 있고요. 그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대략적으로 벌금은 이 정도를 물을 예정입니다. 100 밀리언 이상 물을 거니까 이 정도면은 거의 1200억이 좀 넘겠네요. 근데 이건 역시 if it doesn't comply, 그러니까 따르지 않았으면요. 그러니까 이건 예정치지 아무것도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근데 계속 조사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 전까지에는 여러 가지 이제 테슬라가 계속 자동차 회사들은 단골 메뉴가 소송이더라고요. 계속 소송에 걸려 있고 지금까지는 계속 그걸 잘 막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고속도로 위에서 잔다든지 자기가 오토파일럿을 켜놓고 잤죠.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차를 굉장히 많이 팔았고 자체 발화하는 것들이 CCTV나 이런 것도 잡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판결이 날지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근데 참고로 NHTSA가 그렇게 허술한 데가 아니라 굳이 사고만 보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전기차가 많이 팔릴 것에 대비해서 한번 리서치를 했었습니다. 얼마나 이 파이어 리스크가 있는지 한번 제대로 2012년에 이제 결과를 내놨었는데요. 무려 돈을 8밀리언 이상 썼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밀리언이면 100억인 거죠. 100억 정도의 돈을 써서 이거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했는데 당연히 결론은 화재 위험이 있는데 여기 보면 가솔린이나 디젤 비에이클보다는 슬라일리 레스네요. 예, 많이 낮진 않네요. 예. 그보단 좀 낮은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이 낮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보다는 좀 안전한 건 맞겠는데 테슬라가 말하는 것처럼 엄청 최고는 아니라는 거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역시 테슬라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